마지막 3부에서는 레드플래시 지원 과정부터 합격 꿀팁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예비 3체계 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니까 3부는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번 37기 신입생 모집은 온라인을 통한 서류 지원, 이후 서울평가, 그리고 필기시험, 마지막 면접 과정까지 총 4단계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서류평가는 지원서와 과제물 총 2가지로 구성되고 있는데요. 지원서는 3월 6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과제물은 글,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제물의 주제에 맞춰서 표현하고 싶으신 대로 자유 형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서와 과제물 주제가 담긴 파일은 레드플래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신 후에 신청 폼에 해당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면접에서는 2가지 준비물을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지원 시 작성했던 지원서를 프린트해서 지참해 주시고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자기소개물을 함께 가지고 와주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 특히나 자기소개물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떤 걸 들고 와야 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기소개물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플래시에 어울릴 수 있는지 등등을 생각해서 준비한 후에 면접 당일 들고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어떤 걸 가져와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작년에 실제로 선유기 애기들이 가져왔던 자기소개물들을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지금 PR부장이신 PR부 3학기 최혜솔 애기가 가져왔던 자기소개물인데요. 빙수를 가져오셨다고 해요.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맛의 변화가 생기는 것처럼 자신이 속하는 것이 본인을 만든다고 생각하기에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재료들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빙수에 표현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로 빙수를 가져오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으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해요. 이처럼 실제로 가져오기 어렵거나 구하기 어려운 물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이나 어떤 영상이나 볼 수 있는 시각적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영상도 안승원 애기의 사례인데요. 나침반으로 본인을 표현했다고 해요. 나침반처럼 방향을 잃지 않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본인의 가장 큰 장점임을 나타내고자 하셨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외에도 영상이나 기타 퍼포먼스 준비가 필요한 자기소개물을 가져오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한 촬영본을 USB에 촬영하셔서 담아오셔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다음 주에 플래시 인스타그램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 꿀팁들이 소개될 예정이니까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주시면 지원 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3칠기 분들의 자기소개물은 얼마나 또 독특하고 창의적일지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제 안내입니다. 이번 과제는 레드플래시라는 도깨비불을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할 당신만의 열기를 보여주세요 인데요. 형식은 자유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글, 작품, 영상, PPT 등 형식은 자유라고 하지만 어떤 형식이 많을까? 또 내가 영상부에 지원하려면 영상으로 준비를 해야 하나? 아니면 디자인부에 지원하려면 디자인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물로 준비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영상부 합격한 애기들도 영상만 제출한 게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을 했었고 정말 여기 앞에 적혀있는 예시들 이외에도 본인의 이 주제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정말 주제에만 맞는다면 그리고 본인이 이 주제에 대해 설명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다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면접 안내입니다. 면접 안내는 저희가 나중에 서류 합격 후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릴 거지만 지금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면접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성운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약 3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물과 지원서를 지참해 주시면 되는데요. 면접 관련 안내사항의 경우 3월 7일 금요일 서류 합격자들께 개별적으로 더욱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필기고사 안내입니다. 필기고사는 레드플래시 69대 학술부장님께서 더욱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9대
초대 학술부장 PR부 36기 김환입니다. 네, 지금부터 필기고사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기고사는 아시다시피 공통문항 3가지와 부서별 문항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문항은 학술부장이 제가 출제한 것으로 모든 지원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문항이고요. 부서별 문항은 각 부서의 스터디 부장이 출제한 것으로 자신의 지원 부서에 맞는 문항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릴 예시들은 작년도 36기 선발 당시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므로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통문항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읽어보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으면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문항을 읽어보시면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영화관 산업이 침체기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영화관 산업이 OTT 산업에 밀리게 된 원인을 찾고 다시 영화관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하라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문항에서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력과 크리에이티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당일에는 노트북을 지참하셔서 전반적인 시장 조사를 먼저 진행하신 후에 현재 실행 중인 캠페인까지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캠페인 제안 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좋고 기존 캠페인을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부서의 부서별 문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읽어보신 후에 제가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기획부서에서는 제작까지 도달하기 위한 기획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을 작성하실 때 논리적인 전개력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케팅부의 경우에는 4050 여성을 대상으로 탕후루를 홍보하기 위해 어떤 플랫폼에 어떤 유형의 콘텐츠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요. 해당 본주, 즉 4050 여성에 속하는 타깃이라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을 만한 특성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신 후에 답변을 작성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답변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PR부의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를 한 가지 선정해 스스로를 브랜딩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평소에 지원자분들께서 좋아하거나 관심있게 지켜보던 브랜드의 슬로건이나 가치관 등을 먼저 살펴보신 후에 이를 스스로에게 엮어나가는 방식으로 답변을 작성하시면 더욱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제작부서의 부서별 문항 소개드리겠습니다. 제작부서는 기획을 더욱 돋보이게 할 제작 방식을 고민하는 부서인데요. 따라서 답변을 작성하실 때 창의적인 전달 방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나와 있는 카피부의 경우에는 롯데리아가 친근하고 오래된 이미지 탓에 1군 2군 세대에게 경쟁사 대비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카피를 지어달라고 요구가 되어 있는데요. 좋은 카피는 결국 브랜드의 타겟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신 후에 방향성을 잡으신다면 더욱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디자인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를 고른 후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무드보드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해당 문항에서는 툴 활용 능력보다는 사고의 흐름의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지원자분들의 역량이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부의 경우에는 보기에 나와 있는 브랜드 중 하나를 골라 해당 서비스를 접해본 적이 없는 타겟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보드를 제작해달라고 요청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림 실력보다는 한 편의 광고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중심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필기고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술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필기고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학술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
지원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6일 목요일 23시 59분입니다. 마감 이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으니 꼭 늦지 않고 시간내에 제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차 합격자 발표는 지원서 제출 바로 다음 날에 진행되는데요. 면접시간 안내와 함께 문자로 개별 발송드릴 예정이며 불합격자에게도 결과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면접은 3월 8일 오후 중에 안내된 문자 내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따라서 서류 합격 이후에 발송된 문자에 적혀있는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면 됩니다. 면접은 도착 후에 애기들과 함께 대화하며 긴장을 푸는 시간인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진 뒤에 기획부, 제작부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필기고사는 면접 당일 오후 12시에 에듀플래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시에 공개됩니다. 이후에 당일 오후 9시까지 에듀플래시 공식 이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면접의 경우 각 지원자들마다 면접 보는 시간이 다르지만 필기고사는 모두 똑같이 오후 12시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체크하셔서 시간에 유의해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에듀플래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프로세스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드디어 OT 가장 마지막 시간 Q&A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에듀플래시 37기 모집이나 에듀플래시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질문해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식이나 다른 사례나 이런 거 물어보시면 또 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일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를 제가 이제 작년에 영상부장으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저희 영상부 애기들 자기소개물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진짜 다 지금 생각해보면 애기들을 알고 나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랑 어울리는 창의적인 자기소개물을 가져왔을까 싶을 정도로 좀 신기한 것들이 많았는데 저는 특히나 작년 저희 컨셉이었던 블루칩에 맞춰서 직접 그 칩을 만들어서 가져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 컨셉보다 잘 기억해준 것 같고 플리스에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아마 자기소개물 좀 사례가 궁금하셔서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영상부에 지원하면서 그 카메라 삼각대에 있는 그 부품 중에 카메라에 연결해서 쓰는 슈라는 그 부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각대 전체를 들고 와서 그 슈를 꺼내면서 이제 저의 자기소개물은 그 삼각대가 아니라 그 슈다 하면서 이제 저는 사목이니까 그때 당시에 기존 기수였던 3, 4기 분들이 이제 플래시를 받쳐주시는 이 삼각대라면 저는 이 삼각대와 새로운 시각을 보여줄 카메라를 연결하는 그 슈 같은 연결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과제물이나 필기고사나 자유롭게 진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지원서 작성할 때 질문이 분량 저희가 네. 최소 글자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이상으로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거기 적혀진 그 글자 수 제한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해주시면 정말 상관이 없고 저희가 그 글자 수도 여러분 최대로 이제 37기 지원하실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맞춰놓은 기준이어가지고 네. 얼마든지 그냥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저희가 매년 이제 경쟁률도 부서마다 조금 다르고 또 이제 연마다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경쟁률을 별도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좀 과정이 많다 보니까 이 과정들에 다 성심성의껏 플래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은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이외에도 그 애드플래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안내 드리고 있고, 또 이 이후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에도 다양한 게시물 올라갈 예정이고, 블로그에는 실제로 이미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도 자기소개물이나 과제 그리고 필기고사에 관련된 것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Q&A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아쉽게도 벌써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예비 3치기 애기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오리엔테이션 행사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우리 69대 임원단 여러분들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특히 3일절 금요일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예비 3치기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행운이 따라서 정식 예비가 되신 후에 다음에 저랑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실 때에는 69대 홍보팀이 열심히 준비해둔 협찬품 잘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플래시 슬로건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 건데요. 혹시 플래시 슬로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분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먼저 사람이 좋아서를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광고가 좋아서라고 답해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할게요. 사람이 좋아서 광고가